강진희 강사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뒤에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장진이고요. 사진하고 신문하고 똑같죠? 네. 제가 보험설계사처럼 첫 이미지가 보이세요? 아니면 다른 직업 가진 사람처럼 보이세요? 다른 직업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가면 직업이 화진한 상품에 다니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려다가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뜻하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좀 일깨우고 좀 불타는 마감을 좀 하시라고 정열적인 핑크를 입고 왔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제가 여기 경기 지역장에 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로 26년째 하고 있어요. 25살에 시작해서 26년째면 제 나이가 딱 51살 말띠예요. 25살, 23살 아들 둘을 두고 있고요. 두 녀석 다 보험에서 다니면서 낳았어요. 25살은 결혼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용돈이 떨어지면 소개를 해서 저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부터 일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입사를 해서 한 5년간은 일을 잘 못했어요. 제가 S생명사에 다닐 때인데 한 달에 한 건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는 아이를 업고 다녔기 때문에 아이 기저귀값만 벌자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건을 해서 어쩌다가 2건을 계약을 하면 아껴뒀다가 그 다음 달 월초 시책을 가서 시책 타서 봉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아주 얄팍한 꼼수를 썼더니 그런 일을 3년간 지속했더니 민폐 설계사로 찍혀가지고 저능률자 일치 해촉 기간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밉보였으면 그만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뼈아픈 기억도 있었고요. 게다가 1995년도에 이제 회사를 이직하고 그때는 아이를 둘을 낳은 상태였거든요. 좀 더 이렇게 삶이 좀 어려워지고 절박해지니까 좀 뻔뻔해지고 좀 더 내가 이제 아이 기저귀만 버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부터는 굉장히 제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일을 못해서 한 달에 한 건 하는 설계사였는데 회사에서 다시 입사하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내 업으로 생각하고 하겠다고 마음 먹고는 19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가 16년간 매월 30건씩 총 6,000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별명이 개미의 여왕이 됐어요. 큰 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작은 건. 옛날에 암보험 3만원짜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제가 암적인 존재였어요. 암보험을 하도 많이 팔아서. 그래서 암보험부터 해서 상해보험, 운 좋으면은 뭐 연금도 50만원짜리도 하고 여러 건을 모아서 어찌됐건은 매일매일 어떤 때 이슈가 있는 달은 연금보험을 66건도 파는 달이 있어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6,000건을 팔아서 별명이 개미 여왕이었고요. 저는 주로 개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시장이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도 있고 또 군부대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개척을 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보험의 니드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화법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단련해 와서 그러한 경험들을 책으로 써낸 게 2012년도에 나온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보장자산 실감화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까지 3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지금도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제가 딱 50살이 딱 넘어가면서 반평생을 보험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이런 성장 보고서를 써내서 입사하시는 분들, 리프레팅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니까 되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남이라는 책도 써냈고요. 또 6,000건에 지금까지는 7,000건이 넘죠. 그런 건에 신계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제가 당했겠어요. 많은 경험들도 있고 이런 기록들을 담아놓은 책이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실강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 클로징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암 투병 끝난 이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 회사에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알리안츠도 저를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 알리안츠의 AA님하고 굉장히 많이 낯도 있고 여러분의 상품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수한지도 알고 있답니다. 저는 강의를 다니는 관계로 마감을 항상 셋째 주까지 끝내야 돼요. 마지막 주에 합동주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3주차에 강의 계약을 마감을 딱 끝내고 저는 지금도 한 달에 20몇 건 맞는다는 30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보험을 팔아요.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강의 끝나고 가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현장에서 보험을 팔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별명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클로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아마 첫 주차, 첫날이죠. 강의하는 첫날이죠. 제가 알기로 월 초에 계약하면 한 달이 기쁘지만 월말에 계약하면 하루밖에 기쁘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관리자님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아무리 많은 계약을 해도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 달에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아도 다음 달 못하면 우리는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따로 방을 쓰고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달에는 나도 모르게 나가서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시켜요. 이번 달에 좀 많이 했어? 근데 계약이 없으면 일을 못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그렇듯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월초부터 해대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롭고 한 달에 기뻐요. 그래서 월초에 계약을 하는 것 얼마나 기쁘다고요? 한 달. 월말에 계약하면 하루.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념해 두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클로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동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클로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여기 말한 대로 거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클로징 하면은 거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 이유가 우리가 텐콜을 하잖아요. 텐콜을 보통 하라고 회사에서 장려를 하는데 텐콜에서 몇 명하고 약속이 잡히나요? 보통 30% 많이 잡히는 사람은 50% 잡히잖아요. 그럼 벌써 거기에서 50%의 거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설계사라는 직업은 거절과 오해와 푸대접을 자주 겪어요. 그리고 클로징하는 과정에도 잘 될 것 같은데 황당한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클로징 하면은 거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거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클로징을 하려고 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것을 고객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절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내 멘탈을 회복하지 않으면 클로징을 잘 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알리안츠 생명에 근무하는 어드바이저님들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데 가면은 상품을 소개한다, 재무 설계를 한다, 보장 분석을 한다. 근데 여러분의 역할은요, 보험을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 보험을 파는 거고 지점장님의 역할은 리크루팅입니다. 그런데 지점장님은 여러분에게 잘 대접을 해줘서 리크루팅 지원을 소개받는 거죠. 여러분의 역할은 뭐니 해도 보험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인이에요. 상인. 무언가를 파는 사람. 우리는 보험을 파는 상인입니다. 대부분이 외국에서 종신보험이 들어오고 10년 전인가부터 프로세스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나는 보험 세일즈맨이에요, 보험인이에요 라는 얘기보다 보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재무설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청약이 안 돼서 계약을 못 받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파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탱크를 하고 고객한테 DM을 보내고 선물을 하고 고객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청약을 받기 위해서예요. 기계학자를 방문하는 것도 청약을 받고 소개를 한 번에 더 받아서 계약을 유도해내기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으려면 내 원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보험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청약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아픈 사람도 이렇게 세운다는 청약이야. 청약.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청약입니다. 소개를 받고 이런 모든 이유가 청약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청약이면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A라는 대상자를 딱 이름을 여러분이 딱 떠올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에게 이런 상품을 팔 거야. 상품을 파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정합니다. 내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주된 임무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클로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클로징을 하기 이전에 금지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처럼 울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계속 거절을 당한 이후에 내일 사인하러, 내일 청약하러 오세요라고 고객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시고 두근두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안 할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절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왜 점쟁이처럼 굴지 말아야겠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클로징 현장은 이런 곳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과 인격, 요구와 요구, 가치와 감정의 효율을 보는 곳. 네, 누구의 인격일까요? 고객의 인격과 나의 인격. 고객의 요구와 나의 욕구. 고객의 가치와 나의 가치. 고객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서로가 막 뒤엉켜서 흔들리는 공간이에요. 이런 시도 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 그리고 같은 고객이라도 그 고객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거를 간파해내고 그 상황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마감에 시달려 왔어요. 눈 뜨면은 금요일 보험회사처럼 빨리 지나가는 회사가 없어요. 제가 벌써 260 몇 차월을 마감을 했는데 이 마감은 언제쯤이나 끝날까? 이 일을 한번 발을 디디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요? 한 번 드러난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왕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좀 통찰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만났는데 사람의 속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의 여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로징을 결정짓는 요소는요. 우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가치와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치는 공평의 가치, 명예의 가치, 파괴, 정직, 인간관계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있고 본능,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본능, 인정받고 싶은 본능, 풍요롭게 살고 싶은 본능. 자, 인정받고 싶은 본능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남자분이 종신보험을 하랬더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약주 많이 드신다고 들었어요. 사모님이 사장님을 평소에 뭐라고 부르나요? 화나시면 어떠니 그 인간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살아서도 인간인데 죽어서까지 그 인간이시면 되겠습니까? 보험금 한 푼 안 남기고 가면은 그 인간이 죽어서까지 속썩인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족들이 사장님을 기리면서 그래도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죽어서는 이렇게 보험금에도 남기고 갔구나라고 무언가 의미 있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팠을 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중학교 동창들이 있었어요. 한 6명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여상을 갖고 나머지 친구들은 인문계 여고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졌다가 10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애를 낳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보험을 하나둘씩 들었죠. 그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영이라는 친구는 아직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던 때예요. 마침 그날 모임에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보험을 들었던 친구가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진이야, 영이 너한테 보험 들었어? 근데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꼭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애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희는 너한테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걔가 니네 집에서 허겁날 밥 먹고 다녔잖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밀린 밥값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영희야, 친구들이 그러는 데 있지? 딴 사람 몰라 넌 나한테 보험 들어야 된다더라. 너 밥값 내라. 그랬어. 어떻게 내가 보험을 이렇게 하는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험 하나 안 들어주니? 그랬더니 어떤 거 들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보험을 이제 걔한테 가입을 시켰어. 근데 물었죠. 나는 네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험을 들었어? 그랬더니 평소에 되게 미안했대요. 미안했는데 네가 마침 들으라고 하니까 들게 됐다고. 사람은요 누구나 공평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려면 내가 50을 주면 상대도 50을 줘야지만 그 관계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랑은 200이 아니에요. 사랑은 100이에요. 내가 80을 주면 상대는 20밖에 안 줘요.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돼요.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실손보험 우리 팔잖아요. 실손보험 조그만 거 하나 들고요. 보험 정보 열심히 하면서 보험 안 드는 얄미운 고객들 있죠. 제가 비서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나랑 통화 안 해요. 비서하고만 통화해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회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제 애 낳고 한 달 1년 지나면 애 또 낳아야 돼요. 애 안 낳으면 관계가 소홀해져요. 실손보험 여러분 고객님 하나 드시고 더 이상 안 드시면 저 뭐 먹고 살아요.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사람은요 우는 애한테 젖을 줘. 그리고 관계가 공평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모꽃이 준비한다고 여자가 돈 벌어서 계속 뒷바라지 했더니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잖아요. 그렇듯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미안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 관계는 끊겨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 중에 여러분이 주기만 하고 뺀질거리고 보험 안 드는 고객들 있죠? 네. 근데 끊어내지도 못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내가 받아내리라 이러고. 그런 고객들한테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돼요. 고객님 내가 그동안 아니면 친구한테라도 내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하게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면 이번에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버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나는 건강한 대화 상대를 선택한다. 세상에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항상 의뢰 입장에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 원망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요구하시고 깨우쳐주세요. 사람한테는 공평의 요구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름을 적으시고 오늘 만나세요. 이름이 밥값 받으러 왔다고 하세요. 이번 달에 네가 계약해주면 나 이번 달에 래프팅 갈 수 있어. 나 래프팅 좀 보내줘.
이렇게 요구하세요. 사람은요, 의미가 욕구가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에 기쁨을 느껴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교회,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권사님 중에 굉장히 유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요람을 딱 펼쳐가지고 그 주소에다가 선물을 잔뜩 보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은 꼭그 미안히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공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만나면 항상 인사도 잘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냥 보냈어요. 혹시 이런 상품 대주변에 소개하실 분 있나요? 하고 잘 얘기가 되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 그래서 계약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거룩하게만 앉아있지 마시고 거기도 내 시장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안 필요한가요? 살아서 믿는 것, 그 죽어서의 보험이 그 저기 종교고 살아서의 보험이 우리 보험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유복하신 권사님한테 이제 만나게 돼서 상담을 했더니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는 99% 이제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계약 금액이 좀 컸어요. 사장님이 이제 출장을 가시고 이제 며칠 있다 오시니까 같이 하시겠다 그래서 100%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기다렸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딱 전화를 했더니 마침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 장집사가 설명해 준 거 우리 구역에 있는 이집사한테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장집사는 워낙 유능하고 잘하잖아. 이집사 이혼하고 이제 보험에 들어와서 너무 도와줘야 돼서. 그분의 클로징에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정신이었어. 평소에 그분요 돈도 잘 빌려줘요. 하지만 그분이 내가 설명을 못해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클로징을 하는 요소가 박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삐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속으로 꽁해갖고 아마 시험 들어서 그게 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됐죠. 이제 뭐 교회에서는 서로 비교해주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한 20일경에 전화를 했죠. 권사님 제가 들으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일을 못했어요. 제가 가정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금 100만 원짜리 하셨죠. 그분은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로 여러분이 클로징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클로징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클로징을 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점쟁이처럼 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 속은 알 수 없고 다양한 이유로 클로징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로징을 아무리 될까 안 될까 점쟁이처럼 굴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클로징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하지만 책망하지 않는 대신에 왜 거절을 했는지, 왜 지금 하지 않는지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후유증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미련이 남는다가 제일 후유증이 커요. 여러분들 상담을 했는데 다음에 할게.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미적미적거리면 지점장님 이번 달에 얼마 합니까? 하면 계속 그 사람 속보내죠. 다 경험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또 온갖 상상이나 이거 펴져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말할 때 실수했나? 자꾸 미련이 나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전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데 가서 영업할 때 에너지가 다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부담드리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가입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물어보실 때도 있지만 안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합법을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이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시니 관리하지 않으시는 관리를 말씀해 주시면 부담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가입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여러분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제가 파는 책에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 저는 정확하게 고객한테 여러분 원하는 말을 하시나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도요. 부부싸움이 왜 나는 줄 아세요?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일찍 들어오면은 더 늦게 들어오지 왜 일찍 들어왔어? 아니 나가 살아라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일찍 들어와서 나와 함께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난 당신이 너무 좋아. 그 당신 일찍 들어와서 나랑 밥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반대로 말하거든요. 저는 고객한테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사실은 이번 달에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계속 거절당해서 힘이 빠졌어요. 오늘은 저한테 힘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갔더니 고모가 보험회사 다닌대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한테 설명도 고모한테 하실 거면 저 그냥 갈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힘 빠지거든요. 저한테 하실 건가요? 그럼 열심히 설명할게요. 이러고 설명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애간장 끓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낚싯대를 먼저 들어간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고객이 여러분이 설명을 열심히 했더니 고객이 갑자기 대부분 설명할 때 고객이 듣기만 하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많죠. 예. 고객이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여서 맞아 하고 들어주면 신이 나는데 그냥 멍하고 있으면 발음도 꼬이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객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20년 동안 제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객이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갑자기 드디어 낚였다.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낚시를 할 때 보면 바로 고기가 잡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낚싯대가. 어떤 때는 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낚싯대가 흔들리면 손이 짜릿하면서 그 손맛을 느끼려고 낚시꾼들이 간다면서요. 근데 그 낚싯대가 흔들릴 때 고기가 물고기가 떡밥을 완전히 무른 상태인가요? 아니죠. 흔들리고 이렇게 간을 보는 상태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객이 20년 동안 제가 내는 보험료가 총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초보 낚시꾼들은 바로 들어올리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고객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행동을? 바로 해지환급금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나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산기를 드려서 말씀해 주세요. 예.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다른지 1% 다른 화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기가 도망가지 않고 완전히 꽉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화법. 자, 제가 읽을게요. 밑에 답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객님, 20년 동안 제가 내는 보험료가 총 얼마예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밑에 거 시작.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제가 해석하는 많은 내용을 들어주셨어요? 고객님께서 내는 보험과 다른 보험 사이에 혹시 신뢰 부분이 없는지 그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것인가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봐 신경이 쓰이시나요? 네. 여러분은 고객이 20년 동안 내가 내는 보험료가 총 얼마예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고객이 총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 보통 종신보험 들을 때 내는 보험료 대비 보험, 받을 보험금에서 액수 따지잖아요. 정말 그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중간에 혹시 내다가 못 내면은 손해볼 부분이 없는데 신경 쓰이시나요? 라고 내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고객이 맞아요. 내가 5년 동안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5년 후에 남편이 퇴직하면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선 거절 처리를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객하고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얼마예요? 물었을 때 여러분 해지 항공표를 보여주면은 고객이 속으로 막 쿵얼쿵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객 입에서 먼저 저 5년 후는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줄이고 막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라고 밀당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고객한테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합법을 한번 볼까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의료비를 저희에 있다면 의료도 얼마인데 약사는 몰라야 되나요? 네. 고객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정말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묻는데 네, 잠깐만요 하면서 통계 자료를 막 보여주죠. 위암 얼마, 간암 얼마, 폐암 얼마, 뇌졸중 얼마 막 보여주는데 고객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정보가 많을지도 몰라요. 요즘 TV 보니까 황금알, 모험 사용 설명서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건강 정보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재테크 분석해주는 사람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실손 의료비 하나에다가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암에 걸리면요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병원비를 5%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하고 일주일간 2인실에 있었는데 병원비가 300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리고 6개월치 항암제 약값을 샀는데 8,000원밖에 안 든대요. 진짜 6개월치 항암제 약값이 8,500원이에요. 그렇게 싸요. 그런데 나 진짜 암 진단비 1,000만 원 있는데 굳이 더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실손 의료비는 치료를 돕지만 고객님이 준비하시는 진단비는 완치를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암 환자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암 환자의 소원은 암으로 죽지 않는 거랍니다. 5년간 암에 걸리면 5년 동안 잘 그 면역 기능을 키워야 되는데 5년 동안 건강식품도 사 먹어야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 걱정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비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고객하고 먼저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러분 혼자 독백을 하면서 설명을 해서는 나중에 옆집에서 와서 그 보험 뭐로 들었어? 나 병원비 얼마 안 나왔는데 재테크나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성형철에 들어오고 유지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서 물어봐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고객하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서 대화하는 식으로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면 뭔가 다른 포스를 느끼시지 않을까 고객들이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면서 선 거절 처리해가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부터 클로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고객한테 TA를 하는 것부터 사실은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은 하나의 열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그다음에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 열매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클로징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클로징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모든 클로징의 시작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기회를 확보는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보험을 파는 이런 세일즈맨들 말고도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다 무언가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진열을 합니다. 상품을. 바나나를 팔기 위해서 매트에다가 어떤 적정한 세를 내고 가장 몫이 좋은 곳에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진열을 하죠. 그리고 음식점들도 아파트 관리비 분여에다가 돈을 내고 자기네 상품을 멋있게 사진 찍어서 진열을 하죠. 심지어 대기업들도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진열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상품을 진열합니까? 진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를 진열을 하나요? 우리는 입으로 진열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입을 열어서 보험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고객이 내가 뭘 파는지를 몰라요.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내가 시장에 가는데 어떤 가게 상품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그냥 가격만 정보만 딱 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을 안 하면. 혹시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어떤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입 딱 다물고. 그게 바로 진열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점포는 사무실이고요. 점포에 출근을 했으면 진열을 해야 돼요. 전화로 진열을 하든지 말을 해서 DM을 보내서 진열을 하든지 직접 만나서 진열을 하든지 그게 바로 기회를 확보하는 클로징의 시작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진열을 하는지 볼까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고객한테 제가 물어보면 고객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어라고 물어봐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고객이 대답하려고. 일방적으로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말을 끄집어내려고요. 말을 시킨 거예요. 궁금해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보험도 있어? 네, 있어요. 딱히 하지장명리 보험이라고는 없고요. 보험에 보면 수술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술특약에서 거기에 보면 보장이 되거든요. 혹시 고객님 보험에 그런 특약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봐도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서 고객이 탁 물어볼 수 있는 실손보험 드셨어요? 그럼 네, 들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아무 없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하는데 여러분들 DM 보내시죠? 택배 보내세요? 네. 저도 이 한 달에 한 번 택배 대리가 있어요. 그럼 택배를 보낼 때 택배 보내기 전에 혹시 전화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보내기 전부터 생색을 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프라이팬을 이번에 보낼 거야. 내가 너한테 프라이팬 3개월 전에 보냈는데 보통 3개월 쓰고 나면 다 닳잖아. 지금쯤 다시 새로 프라이팬 필요하지? 프라이팬이라는 게 사기에는 좀 아깝고 안 사자니 쓸 때 불편하고 내가 니네 집 프라이팬 내가 책임질게. 프라이팬이 10,000원짜리 되게 푸짐하고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럼 고마워 이러면 그래? 있지 요즘에 우리 회사에 기가 막힌 종신보험 나왔어. 확정금리 변액인데 저했지. 소개 좀 해줄래? 이러면서 분위기 좋을 때 또 진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했잖아요. 그러면은 잘 받았어? 내가 그때 소개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또 물어봐야 돼요. 수시로 진열해야 돼요. 저 그래서 DM 많이 안 보내요. 10개 보내요. 그냥 막 보내면서 보험 얘기도 안 하고 보내고 우리가 뭐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말 안 하고 걔 선물만 주면요. 유니세프로 아예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린 애들 놔두고 여기 나와서 일하면 그 값을 하셔야 돼요. 나와서 열심히 진열해서 팔아야 돼요. 심지어 제가요 이 진열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유방암 수술에서 이쪽으로는 혈관 주사를 맞으면 안 돼요. 이쪽 수술한 쪽 팔은 림프절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이쪽 팔에다가 항암도 4번을 하고 피를 하도 뽑다 보니까 이쪽 팔 혈관이 다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위 내시경은 약을 조금밖에 안 넣기 때문에 조그만 주사를 넣는데 대장 내시경은 주사 바늘이 커요. 안 들어가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이 한 10번 찌르다가 안 되니까 위 내시경 할 만큼만 넣었어요. 약을. 중간에 깼어요. 마취가 풀려가지고. 혹시나 아프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 사람 딱 눈이 마주쳤어요.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불쌍사나워요. 대장 내시경. 그런데 위장 내시경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대장 내시경 입은 살아있죠. 순간 의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원장님 간건보험 드셨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박 그러더라고요.
내시경 하다가 보험 판사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러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잘하시나 봐요 하면서 내 친구 녀석이 하도 보험이 아플 때마다 나한테 와서 보험을 하도 들으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들 수는 없고요. 하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물 받은 게 요거라도 가져가지 하면서 그 바디 세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진열을 하시면 보험을 못하면 선물이라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루에 10명한테 진열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진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건물에 지하 주차장 1, 2, 3층까지 있는데 제가 차를 딱 댔어요. 근데 순간 어떤 차가 딱 들어오니 제 옆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 차가 서로 크다 보니 간격이 좁아요. 분명히 물을 내면서 물컵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서서. 아니나 다를까 내 차를 탁 찍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고객이 될지도 모르니까 왜 내 차 문 기스냈어요? 라고 말 안 하고 요즘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죠? 이랬더니 그분이 미안하는지 여기 건물에 근무하세요? 그래서 네, 2층에 있어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길래 이제 바로 저 보험 파는 일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장장 13건을 받았어요. 물갈이를 신한생명에 들었길래 샥 바꿔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할 게 있어요. 단체 보험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어딜 가나 내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보험을 파는 일입니다. 보험을 좋은 보험을 팔기 위해서 내가 하는 중간 과정이 재무 설계. 그리고 나는 어떤 상품을 파는지를 항상 입으로 진열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교차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부터 해가지고 모든 보험 들어간 것은 다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클로징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진열. 무엇으로 진열한다고요? 입으로 할 용기가 없으면 편지를 쓰고 DM을 보내고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진열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열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진열을 하루에 많이 하면 할수록 클로징할 기회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클로징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3가지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3가지 퍼포먼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요. 인터넷보다 저렴하게 팔 거고요. 사이트 다 해왔어요. 네. 제가 이 책은 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책을 안 사시는 이유를 알아요. 무수히 많은 강사들이 와서 책을 그동안 샀지만 안 읽은 자괴감 때문에 나는 사도 분명히 안 읽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장씩 복사하세요.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서서. 다 읽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책을 읽거든요. 자, 설득. 우리는 고객을 설득해서 사인을 받아내야 돼요. 설득에는 원칙과 요소가 있는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요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태도입니다. 무려 60%. 여러분들 처음에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기존 계약자들 말고도 소개받아가거나 개척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하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죠. 입고 가고 배지도 달고 가고 명함을 내밀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요. 그것은 정확한 태도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판을 태도를 좋게 보여서 여러분이 신용을 더 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설득하는데 가장 60%를 차지하는 게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입석에서만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브로셔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만약에 전단지를 가져가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브로셔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브로셔의 뒷면에 보면, 커버의 뒷면에 보면 맨 아래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년
639호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고객님께 꼭 읽어드려요. 고객님, 보험회사는 제2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 때도 저희 회사 독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명보험협회의 심의에 통과한 이후에 그 승인이 나면 그 상품을 비로소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인 번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이 브루셔는 고객님이 보시고 저희 상품을 잘 이해하시라고 만들어낸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낱장으로 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 통본으로 있을 때는 이 상품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훨씬 더 태도가 명쾌하죠? 신뢰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명함만 그냥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게 태도예요. 왜 처음에 정신보험 들어오고 외자계 설계사, 남자 설계사들이 몽블랑 부편을 가지고 다니고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태도, 평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더 하나 나아가서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좀 사실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고 좀 더 다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것을 주력으로 팔겠다 하면요. 우리 보통 교육용 전단지 있잖아요. 그것만 대부분 보시는데 저는 브루셔 전체를 다 읽어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읽고 모르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궁금한 것은 상품개발부에 물어보고 뒤까지 다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훌륭하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처음부터 딱 고객이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설득의 요소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내가 보험이 잘 팔리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실 거예요. 두 번째, 파토스. 감정에 호소하는 게 30%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재무설계나 CFP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래 다녀요. 오래 다녀서 평판이 좋아요.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하고 감정의 소통이 잘 돼요.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자격증이 많고 뭐 재무설계 많이 해도 계약을 못하는 분하고 좀 달라요. 고객이 설득의 요소가 이 두 가지가 90%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는 10%. 이 두 가지가 잘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화재보험 설계사보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성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화재보험 설계사는 다큐멘터리처럼 얘기해요.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는 그래도 화법을 배우잖아요. 종신보험 화법. 그래서 가족의 드라마처럼 얘기해요. 스토리텔링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도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고객하고 서로 소통도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살아서도 인간인데 죽어서까지 인간이시면 되겠습니까? 슬픔만 남기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뭔가 이러한 뭔가 고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면서 고객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프면은 병 때문에 한 번 울고 나중에 돈 때문에 한 번 우는데 그 마음 상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면 죽어야지. 그렇지 살아있는 가족의 죄책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뭔가 이러한 그 고객의 마음을 감정을 흔드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요. 책도 좀 읽으시고요. 그래서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자연도 좀 많이 보세요. 여기 오다 보니까 삼나무 길이 너무 이쁘고 들어오는데 고속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삼나무 숲도 좀 걸으시고 담쟁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의지도 좀 다지세요. 저 담쟁이는 촉박하는 데서 어쩜 저렇게 잠을 타고 잘 기어오를까? 나도 담쟁이처럼 좀 어떻게 좀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은 지금 좀 평범하게 사시지만 고객님의 자녀나 여러분의 고객님의 정신보험으로 좀 높이 좀 비상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니까 하면서 저희지 정신보험을 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이 뭔가 담쟁이 하나를 보면서도 그런 감성을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설득의 3요소입니다.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의 설득의 3요소. 첫 번에 배운 게 우리 뭐였죠? 3가지 금기사.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적들이처럼 걸어가라. 두 번째가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말라. 그 대신에 원인을 꼭 물어봐라. 거절하는 원인을 물어봐라. 세 번째가 뭐였죠? 낚시들을 먼저 들어올리지 말라. 그리고 클로징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기회로 확보하라.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품을 진열하라. 하루에 몇 명에게? 10명에게. 그리고 설득의 중요한 비밀은 뭐였어요? 태도. 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닌다? 솔루션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고객과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도 문장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0분 쉬시고 여러분이 혹시 가시더라도 제가 지루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계약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숙제 시간이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숙제 시간에 뵙겠습니다.